학습장애 누나를 내 엄마에게 줄게 나츠키가 오만하게 행동한다니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움이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이 사람은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절정에 이르렀고 당신이 그렇게 될 것이라면 나츠키에게서 손녀를 데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츠키가 더 이상 손녀와 관련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입양을 하게 된 나츠키는 어떤 사건 이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후회에 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타카코입니다. 남편이 근무하는 출판사에서 원고와 도서, 잡지의 교정본 오류를 확인하는 교정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부터 일본 영화, 공포영화까지 폭넓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실력파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영화감독. 우리 부부는 아들 하나를 낳았다. 우리 아들은 자라서 훌륭한 장남이 됐다. 멋진 여자를 만나 결혼했다. 그들은 자식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외아들을 잃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나츠키는 더욱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33세의 어린 나이에 나츠키는 과부가 되어 두 딸을 혼자 키웠고 딸들은 어린 딸과 쌍둥이입니다. 아미는 학습장애의 징후를 보이고 그녀의 여동생 리나는 처음에는 에이미의 상태가 경미한 것으로 진단되었지만 성장하면서 그녀는 장애가 더욱 분명해졌고 이제 둘 다 특수교육 수업에서 에이미와 함께 같은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특히 일찍 남편을 잃은 나츠키에게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남편과 저는 나츠키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츠키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일하고 밤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을 때 우리는 우리 집에서 손녀들을 돌봤지만 여전히 우리 아들이 죽은 후 그녀가 직면한 어려움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츠키가 한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나츠키가 어떤 남자에게 반하기 전까지 딸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이 남자를 만나서 나츠키는 완전히 변했어요. 엄마, 제가 레나를 피아노 레슨에 데려갈 예정이어서 아미를 지금 당신과 함께 데려다 줄 거예요. 약 5분 뒤에 도착할 거예요. 예고도 없이 갑작스런 전화. 나츠키는 내 일정을 배려해 미리 알려주곤 했는데 최근에는 피아노 레슨 일정을 미리 알고도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당연히 사전 협의도 없이 에이미를 데려다 주려고 갑자기 전화를 걸었다. 남편과 제가 둘 다 일이 있어서 사전 확인 없이 요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수크 레나에 대한 헌신은 존경하지만 매번 갑자기 우리에게 강요하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엄마가 언급한 달력에 안 나오시나요? 당신은 이번 달 매주 화요일에 쉬어요. 그녀가 나츠키에게 손자를 자주 데려오기 때문에 우리 일부터 가족 상황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쉬는 날에도 침략적이고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니 제발 없이 그녀를 데려다 주지 마세요. 우리가 그녀를 돌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지만 아무런 논의도 없이 그녀를 우리와 함께 남겨두면 곤란합니다. 다음에는 좀 더 조심하겠습니다. 잠시 후 나츠키가 마지못해 대답하는 동시에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혀를 찰칵 소리를 내더니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입구에 아니수이의 차가 정차하는 소리를 듣고 짜증을 억누르며 나는 입구로 향했다가 입구 방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에이미는 그냥 할머니네로 가. 나츠키가 입구에서 아미에게 하는 강한 말을 혼자 듣고 나는 깜짝 놀라 말문이 닫히는 소리를 딱 한 번 들었다. 나츠키가 차 안에서 아미에게 내리지 않고 지시한 뒤 다시 차를 몰고 가니 믿을 수 없어 서둘러 입구로 갔다. 인사하러 갔는데 입구에 혼자 남겨진 에이미를 발견했어요. 에이미 엄마는 어디 갔나요? 에이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에이미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에이미는 그냥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호기심 많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십니까? 에이미는 초등학교에 다니지만 말하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녀는 기껏해야 두 단어로 된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종 혀가 막히는 질문이 쏟아지면 복잡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 순간 내 질문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에이미는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애교 많은 미소를 지었다. 에이미 엄마는 에이미랑 얘기할 때 갔던 피아노 학원 쇼핑 어디야? 너무 감정적으로 서두르면 안 돼. 말은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먼저 깊은 숨을 쉬어 내 감정을 진정시킨 다음 주먹으로 선택사항을 제시하여 AMI가 그녀에게 바이너리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더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에이미는 보였습니다. 내 주먹 중 하나를 가리키며 놀라운 말을 한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리너와 남자와 함께 피아노가 갔다. 그 단어가 내 관심을 끌었고 나는 무심코 에이미에게 그 사람이냐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엄마의 친구 리너의 친구 아니 엄마의 남자친구분은 에이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복한 미소가 내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해서 나츠키는 딸을 남겨두고 새로운 남자와 함께 레나의 피아노 레슨에 갔지만 왜 에이미를 남겨두고 그 대답은 그날 저녁 피아노 레슨이 끝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곧 분명해졌습니다. 나츠키를 데리러 갈 시간은 다행히 집에 오지 않았다. 다행히 내일은 토요일이어서 학교도 없었고 집에서 아미를 돌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나츠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예고도 없이 그녀를 우리와 함께 남겨둔 것은 여전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책임했다. 에이미와 함께 나츠키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칭찬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나츠키의 삶이 이미 통제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질문해서 미안하지만 에이미가 오늘 밤에 묵을 수 있을까요? 레나가 열이 나고 있어요. 에이미가 전화를 받는 걸 원하지 않아서 그녀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전화는 오후 9시 이후에 왔습니다. 에이미는 목욕과 저녁 식사를 마쳤고 우리는 나츠키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나츠키의 목소리는 서두르지 않았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들었을지라도 자신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을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사과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까 에이미가 한 이야기 나츠키가 하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괜찮아 오늘 밤은 우리가 돌봐줄게 내가 망설이는 걸 눈치채고 아미랑 놀고 있던 남편이 쳐다보며 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서 나츠키에게 말했다. 남편이 제안한 대로 밤을 지내게 하겠다고 상황을 이해하지만 이 사실을 더 일찍 알고 계셨죠. 피아노 레슨이 끝난 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정말 미안해요. 리너가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번에 리너의 무례한 반응이 저를 짜증나게만 할 땐 더 주의할 것입니다. 앞으로 도전해 엄마 오늘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자 엄마는 레나가 아파서 널 데리러 올 수 없어서 리나 옆에 있어야 했어. 아마도 집에 갈 생각을 했던 에이미만큼 내 선택이 최선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일상이 무너지자 당황한 아미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안절부절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울기 시작하며 집에 가고 싶어 그 자리에서 몸을 웅크리고 진정하려 애썼지만 감정을 전환하지 못한 듯 계속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결국 그녀는 근처 소파에 쓰러져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내 잘못이야 괜찮아 지금 아미를 응원하자. 우리는 에이미가 어렸을 때 이런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다. 그녀의 우라통은 때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 우리는 벽에 머리를 박고 손을 바닥에 쳤는데 지금에 비하면 정말 끔찍한 상태였지만 에이미가 자라면서 에이미는 성숙한 것처럼 보였고 에이미가 이럴 때마다 증상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과 나는 머물렀습니다. 그녀 옆에서 우리는 신체적 접촉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손을 사용합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아냅니다. 우리를 만지면 그녀를 안심시키는 것 같지만 먼저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에이미는 자신만의 타이밍과 필요사항이 있고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대답하는 법은 지난 6년 동안 배운 것입니다. 진정하고 미안해요. 에이미는 왜인지 항상 우리에게 사과합니다. 에이미는 혹시 혼날까봐 두려운 듯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는 게 나츠키한테 받은 혹독한 대우 때문인지 전혀 몰랐어요. 사실 화난 건 아니고 사과해야 할 건 나거든요. 에이미한테는 할 수 없는 말을 했는데 굳걸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내가 풀죽은 모습을 보고 내 표정에서 내 감정을 읽었나 보다. 에이미는 말을 잘 못하면서도 내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 아이는 마음이 너무 착해서 내가 사랑하는 독특한 성격의 장애가 있다면 어떨까?
일어나 어제 고마워. 레나의 열은 하룻밤 쉬고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 정말 우리를 구해줬어. 나츠키가 거의 마음이 있는 듯한 말투로 말했어. 어젯밤에 대한 후회 없이 문장 끝에 표시 다음 리너는 뭔가 부르퉁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었지만 엄마의 눈이 빛나고 그녀가 나츠키를 안기 위해 달려가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엄마 집에 왔어요. 에이미 어서 오세요. 가자. 집에 갈까? 우리 나츠키는 애매포옹해. 응답해야 할까? 나츠키의 미소를 본 순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 그녀가 에이미에게 약간 역겨운 표정을 지은 것 같았어. 아주 잠깐 동안이었지만 내가 본 것이 그것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그냥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불편함이 있어서 걱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나츠키가 이 말을 하고 오전의 말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새 남자친구 그녀는 집에 거의 없고 그에게 돈을 줍니다. 그녀는 내가 피아노 대회에서 얻은 돈과 콘서트에서 얻은 보상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가 에이미를 싫어하기 때문에 에이미를 할머니와 함께 두고 가고 이제 엄마는 아미가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다시 에이미를 데리고 가도록 노력해주세요. 에이미를 도와주세요. 저는 괜찮을 거예요. 에이미를 잘 돌봐주세요. 편지 내용이 믿기지 않았고 놀라웠어요. 편지 끝에 이메일 주소가 적힌 것 같았어요. 나츠키가 레나의 피아노 재능을 언급했던 게 기억나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꽃을 피웠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은 더욱 바빠졌다. 실력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이제는 피아노계의 신동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상황이 너무 위험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는 라이징 스타.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게 꽤 흔한 일이라 세간의 관심을 받는 아이의 부모로서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예방하는 건 당연한 일이군요. 시대가 변해서 무심코 생각했는데 리너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주소가 그녀의 주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너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눈치가 빨랐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를 적어두면 통신에서 모니터링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그녀에게 연락하는 것이 안전했고 나는 그것에 대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메일 주소가 리너의 것이라고 믿고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은 저녁입니다. 이것이 리너의 주소라고 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제 편지를 읽으셨군요. 그렇지 않았나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에이미를 도와주세요. 답변은 오후 10시 직후에 왔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그날 밤 그녀의 방으로 돌아왔을 때 리너와 내가 여러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 편지에서 당신이 의미한 바를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고받은 이메일도 꼭 삭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제는 별로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 보러 가라고 거짓말을 했어. 나는 피아노 친구 집에 남겨졌고 엄마는 그 사람과 데이트를 나갔고 그 사람은 음악가 같고 엄마는 그 사람을 쫓았는데 내 콩쿠르 상금과 연주회 수입을 그 사람에게 쓰고 있는데 난 괜찮아. 그런데 에이미는 집에서 엄마에게 혹독한 대우를 받는다. 에이미는 이해하지 못하고 늘 웃고 있는데 혼나고 나면 주체할 수 없이 울게 된다. 엄마는 이제 엄마에게 돈을 주면 우리보다 그 남자를 더 걱정한다. 엄마는 기분이 좋지만 에이미가 곁에 있는 한 엄마는 에이미를 계속해서 가혹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 남자는 에이미를 너희들과 함께 두자고 했고 아마도 에이미는 집에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보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에이미를 도와주세요. 이메일을 끝까지 보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6살짜리 소녀가 자신의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자신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딸에게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엄마는 얼마나 끔찍한 어머니입니까? 그러나 당신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그대로인데 너한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 내가 피아노를 칠 수만 있다면 괜찮을 거야. 엄마가 억지로 강요하면 내가 필요할 거야. 피아노를 그만두겠다고 협박할 거야. 게다가 연주를 더 잘하고 싶어. 만약 그게 나한테 유리하게 이용된다면 그 사람은 가요계에 연줄이 있는 것 같으니 최대한 활용해 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에이미를 잘 챙겨주세요. 그녀는 정말 6살밖에 안 됐을까? 그녀의 메시지는 너무 성숙해서 리너가 정말로 강한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리너가 힘들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자신을 너무 세게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약속해야 합니다. 연락을 놓치지 마세요. 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한 달 뒤 리나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나츠키의 무책임한 POS 행동이 계속되어 남편과 저는 계속 불편을 겪었지만 에이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고집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미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이 새로운 편곡을 한 달쯤 후에 리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츠키는 에이미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그녀가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나는 곧 해외로 갈지도 모른다고 리너의 피아노 선생님은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성공한다면 그녀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당신이 에이미를 돌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에이미를 해외로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츠키의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리나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외로 나갈 생각도 없었고 그런 중요한 소식을 비밀로 할 이유도 없었다. 나는 나츠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고 회의적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에이미를 거실로 데려가 줄래? 나츠키랑 단 둘이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남편은 내 표정을 이해한 듯 에이미와 함께 거실을 나갔다. 사실대로 말해봐라. 레나의 해외여행 이야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갑자기 그러는데 친구가 말하길 당신이 남자와 함께 시내를 걷고 있는 걸 봤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에이미는 우리와 함께 남았습니다. 당신이 이 무의미한 비밀을 지킬 계획이라면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친구가 그녀를 보았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알고자 하는 나츠키의 결심을 흔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알고 있다면 그런 행동은 필요 없다고 말해주세요. 그녀에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도 내 앞에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말투와 태도를 가진 이 사람이 친절한 나츠키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발달 문제가 있는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도 재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리너는 장애가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부정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보상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파트너를 외면함으로 나와 리너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나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리너에게 양아버지가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더 좋습니다. 내 정신 상태가 너무 뉘우칠 수 없으니까 나츠키가 태연하게 말했어.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녀의 말에 말문이 막혔고 그녀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다. 한마디로 발달 문제가 있는 에이미에게 리나를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손자를 바로 갖는 것은 쓸데없는 부담은 가게 재정에 부담을 줄 뿐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츠키가 그런 문제에 대해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것을 듣고 더 이상 사람으로 인식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미는 에이미를 위해 그녀의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모든 것입니다. 에이미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수키의 말과 태도가 아닌 암의 순수하고 간절한 사랑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대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무익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미가 아니라 우리 아들의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에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그녀를 돌보고 싶었고 그 생각으로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녀의 말에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에이미를 돌볼 것이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에이미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돌아가셔서 다시는 그 사람 엄마라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도 마. 그래 그런 쓸모없는 아이를 없앨 수 있다면 내 말대로 해라. 이 나츠키는 안도한 듯 팔을 높이 뻗었다. 에이미는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고 에이미는 우리의 입양아가 되었습니다. 아이 초기에는 어머니를 잃고 소란스러웠고 에이미는 정신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지인 의사에게 연락하여 전문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치료시설과의 협력 덕분에 에이미의 정신 상태를 돕기 위해 에이미는 몇 달 만에 학교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10년 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휴일 오후에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집에서 보기 드문 가족의 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무례한 방문에 짜증이 나서
배를 여러 번 울릴 수도 있습니다. 문으로 가서 훔친 구멍을 통해 방문객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는 걸 알아요. 돌려주세요, 에이미. 도둑 가족 거기 서 있던 나츠키와 10년 전 인연을 끄는 그녀의 소문난 남자친구가 지나치게 화려한 옷을 입고 서 있는데 무슨 일이야? 왜 문 앞이 이렇게 시끄러운지 어쩌지? 나츠키가 왠지 우리 주소를 알아내고 갑자기 나타나서 뭐지? 나츠키와 인연을 끊었을 때 우리는 일 때문에 도시의 주요 지역에 집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 이사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남편을 찾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스러운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게 그녀입니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그녀를 들여보내도 괜찮습니다. 에이미는 이제 16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발달 문제가 안정되었고 의사소통을 성공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격렬하지만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집착하고 주변 환경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활동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은 그녀가 특정 벤처에서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늦었습니다. 나츠키는 아들과 함께 살았을 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격적인 태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자친구 옆에 소파에 앉아 대립적인 태도로 팔다리를 꼬고 우리를 노려보며 불만을 표시했지만 나는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심호흡을 한 뒤 도발 맞은편에 앉아서 뭘 원하는지 물었지.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닌 사람을 집에 들여올 이유가 없잖아. 이 시간이 지나도 뭘 원하는지. 우리는 10년 전에 너와의 인연을 끊었다. 에이미는 주변 소음도 개의치 않은 채 근처 작업대에 앉아 글쓰기에 열중하고 있었고 우리의 말다툼을 하는 나츠키는 오전의 포커스 상태를 알아차리고 이상하게 웃으며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에이미를 되찾으러 온 건 내 딸이니까. 그녀를 돌려보내야 하지 않나? 엄숙한 얼굴의 남편이 나츠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에이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녀를 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미가 그녀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나요? 게다가 에이미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편지를 통해 알아야 해. 에이미의 엄마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떨어져 살 이유가 없잖아. 나츠키의 권리 가득한 반박이 나를 화나게 했어. 너의 이기적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아느냐?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AMI 때문에 아미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츠키의 행동은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란을 피우게 했을 뿐이고 친구와 특정 아이의 도움으로 고맙게도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녀를 방해했다. 에이미는 가까스로 평정을 되찾고 평범한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제대로 돌봐주겠다고 했으니 이미 아미를 돌려주라고 이미 잘라버렸습니다. 나츠키는 더 이상의 논쟁 없이 에이미를 넘겨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녀를 방해한 에이미 자신은 아미 분노에 떨고 펜을 아슬아슬하게 나츠키의 얼굴을 피해 그녀와 맞서기 위해 행진했다. 당신은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남자와 함께하고 싶어 할 때 방해했기 때문에 나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넌 엄마인 척 웃기지 마. 난 너를 내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어. 우리가 알던 젊은 에미는 엄마가 무슨 짓을 해도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서 항상 웃는 얼굴로 받아들였어. 화내는 기색은 없었지만 우리와 함께 살면서 변화된 에이미는 감정, 표현력이 커졌습니다. 치료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 덕분에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에이미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원망하는 재능을 갈구했습니다. 남자와의 새로운 삶을 위해 자신을 버린 나츠키를 용서할 수 있었지만 나츠키는 레나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가 만화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온 것뿐이야. 맞아. 내가 그 영화의 작가라는 걸. 그 말에 충격의 표정이 나츠키의 얼굴을 스쳤어. 우리는 그 이후로 아미에게 많이 노출시켰어. 나츠키는 아미가 연기하길 바랐어. 리너처럼 피아노를 쳤지만 아미가 관심을 보이지 않아. 재정적 잠재력이 없었을 때 네트수키는 리너에게서 배운 진실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에미에게 그녀가 관심을 보인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녀가 가고 싶은 곳으로 그녀를 데려가는 다양한 활동을 탐색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접근 방식은 에이미가 특정 영역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에이미는 뛰어난 미적 감각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상상력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산업에 참여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녀의 작품이 예외적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의 예술은 업계의 유명한 인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의 추천으로 그의 이름을 딴 상을 받은 사람 M의 만화는 우리 출판 편집자에게 즉시 받아들여졌고 애니메이션 각색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영화 거래까지 이어졌습니다. 에이미의 재능은 번성하여 이제 내가 성공한 만화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천재성을 즉시 입증했습니다. 리너가 당신에게 가졌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나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그 남자에게 쓴 돈과 당신의 도박으로 빚을 갚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너무 나쁜 도박을 원할 것입니다. 너처럼 유독한 부모에게 돌아가려면 이제 나가 내 진짜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는 에이미의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했다. 나츠키는 혼란을 숨길 수 없었다. 우리는 우리가 공유하지 않은 것만큼 아미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전혀 몰랐다. 그렇게 하면 이 영상을 경찰에 보여주고 바로 감옥에 쳐넣을 테니 괜찮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하는데 거기 이탈리아에 있을 예정이었던 레나가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리너, 여기 당신이 이탈리아에 있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에게 수업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당신이 에이미에게 연락하려고 하다가 결국 그녀를 다시 데려오려고 할 거라 생각했어요. 이 레나가 에이미에게 다가와서 에이미를 보호하려는 듯 계속해서 남자를 촬영하고 있다고 할머니 집에 나타난 줄 알았는데 그동안 에이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그녀를 보호해 주었던 것은 레나였다. 레나는 나츠키 옆에 있는 남자를 이용해서 가요계 인맥을 살려 존경하는 해외 피아니스트를 만날 수도 있다고 했고 자신의 꿈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고 결국 나츠키를 떠날 생각도 있었다. 이것은 내 꿈을 위한 투자이므로 부담은 아니다. 그 사람들은 다 모르고 내가 할머니 도와서 몰래 통장을 개설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그들에게 준 돈은 내 수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니 돈과 법 공부를 시작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리너는 이제 라이벌 어른들과 자신의 가족 상황을 직장 연락처와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에이전시는 리너가 자신의 꿈이 실현된 지금 자신의 계좌에 충분한 저축을 축적하여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살 곳을 확보했습니다. 리너는 아미에게 나츠키와 그녀의 성취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입양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전개에 나츠키가 눈에 띄게 흔들렸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녀 옆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황한 나츠키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좋은 시간을 많이 줬으니 이제 당신도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주위에 체중이 있으면 더 큰 성공을 향한 나의 상승을 방해할 뿐입니다. 리너, 그리고 저는 항상 엄마가 없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왔으니 안심하세요. 그러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와 입양에 대해 논의해뒀어요. 필요한 건 부모님의 동의뿐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의심스럽기 때문이죠. 드디어 리나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변호사에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서 너무 행복해요. 다른 곳에 살아서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지금까지 겪은 일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두 사람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츠키는 이것이 내 발신자에게 격렬하게 손을 뻗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이 레나에게 쓸데없는 생각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일그러졌어. 내가 이 제안을 할머니 할아버지께 한 번도 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해서 나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지. 나는 늘 위로해줬지. 그렇지 않았나. 나는 한 번도 너를 나와 아미의 어머니로 생각한 적이 없어.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신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츠키는 한 번도 두 분의 반항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약하게 소파에 쓰러진 그녀가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습니다. 아미는 나츠키에게 손 내미는 불쌍한 모습난 엄마의 사랑을 구하면서도 최후의 일격을 가했고, 또 넌 스스로 그녀를 밀어내서 남자에 빠진 너는 부모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 에이미와 리나를 소중히 여기고 키울 거야. 남편과 나에 의해 당신은 다시는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아미와 리너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나츠키를 듣고 그녀는 에이미와 리너에게 계속해서 애원했지만 그들이 나츠키를 갖고 싶다고 표현했을 때 그녀의 간청은 귀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남편을 쫓아냈고 그들의 끈질긴 끈질김은 우리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엄중한 경고로 이어졌고, 나츠키가 몇 번 더 시도한 후 마침내 그들을 겁주게 했고, 남자는 두 사람을 되찾기 위해 계속되는 귀찮은 행위로 인해 아미가 그들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법에 따라 아미에게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그녀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우리는 성공적으로 나츠키와의 관계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남아있던 불안감이 해소되어 에이미와 레나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나를 만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